잠을 자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에게 뽀뽀를 해줍니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의 일상인데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듯이 거칠게 키보드를 치는데요. 아내에게는 비밀이라는 남편의 이중생활.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연히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아내분의 사연. 자,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인데. 네, 그렇습니다. 30대 여성인 사연자는 다정한 남편과 신혼 아주 그냥 단꿈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남편에게 한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너무 착한데 소심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좀 들어보면요. 이 지하철에 서 있었는데 둘 앞에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와 그 남성 간의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남편이 좀 이제 도와주던가 말리던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성을 도와주기는커녕 저쪽에 혼자서 멀뚱멀뚱히 서 있다가 그 새치기를 한 남성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때야 부인한테 와서 무슨 일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 알면서 모른 척하고 피해 있다가 그때 와서는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모르는 척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방을 청소하던 여성이 남편의 컴퓨터가 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안 돼. 근데 이제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는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글을 썼나라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요? 왜 깜짝 놀라? 근데 여성은 남편이 최근에 쓴 글부터 하나씩 읽어봤는데요. 남편은 아내가 화장실을 쓰면 바닥에 온통 머리카락이 널려있다, 지저분하고 짜증난다 이렇게 시작해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뽀뽀를 해달라고 하는데 입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 이렇게 뒷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성이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 먼저 뽀뽀하자고 했는데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런 글을 쓴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 먼저 뽀뽀하자고 했던 건 남편이면서. 네, 그런데 왜 이 글을 썼냐는 거죠. 댓글에서 회원들이 여성 욕하니까요. 남편은 속 시원하네요 이러면서 시시덕거려서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을 알고 있는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결혼 생활 2년 동안 무려 300여 개의 글을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크고 작은 아내의 뒷담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아, 300여 개의 아내 험담 글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네임드, 이 커뮤니티에서 아내 뒷담화 네임드로 통했던 남자예요. 가장 잘 나가는. 근데 문제는 아내만 한 게 아니에요. 누구요? 또. 여기서는 아내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에 대한 욕들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모를 경기도에 사는 아줌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줌마가 맨날 지 딸만 좋아해서 반찬 막 갖다 주는데 나한테는 나는 입도 아니고 첫날 만날 뭐 요리 잘한다 하는데 내가 끼리는 라면보다 맛없더라. 이런 글을 아이고야. 쓰기도 하고요. 뒷담화죠. 예. 그러면서 인증사진을 또 올립니다. 그 반찬 사진들. 뿐만 아니라 또 장인 욕도 합니다. 아이고야. 그건 또 경기도 사는 아저씨겠죠. 경기도 사진 아저씨 딸 고생 시키지 말라는데 어이없다라고. 왜요? 어이없다고 글 써요. 자기가 뭔데? 라고 글 쓰면서 뒷담화 글을 올렸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글은 글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장인 장모에 대해서 욕하거나 서운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고 앞에 가면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다정하게 굴어놓고는 뒤에 가서는 이렇게 험담을 해서 두 얼굴을 보였다. 이게 놀랐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은배 팀장님, 이 본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돌발 퀴즈. 나는 70평생을 살면서 우리 아내의 뒷담화를 타인에게 한 적이 있다 없다? 나는 아내의 뒷담화를 타인에게 좋게만 얘기했다. 뒷담화를 좋게만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짜증을 내도 우리 아이프 성격 너무 쿨해,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말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팀장님 있잖아요. 네네. 이 남편 완전 이중 생활 제대로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남편은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을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여성이 그걸 보고 넘어가 화가 났어요. 전화를 남편한테 걸었습니다. 당신 당장 집으로 쳐들어와. 빨리 와. 소환을 했더니 이 남편이 정말 찌질함의 극치였는데 아이고야. 아내가 무서우니까 휴대전화를 탁 꺼놓고 외박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그런데 다음날 슬쩍 들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야 아직도 화났어. 눈치를 살피다라는 겁니다. 야, 비겁하다 진짜. 남편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당신하고 말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그냥 온라인에다가
하소연 한 거야. 뒷담화 한 것뿐이야. 라고 말했고요. 사람들이 내 글씨에 공감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시원했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했냐면 해당 사이트를 탈게 할게.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 커뮤니티 탈퇴를 해도 이미 본 게 있는데 5만 정 이미 다 떨어졌는데. 네, 그렇죠. 이게 여성은 다소 다혈질이었고 이 남편은 소심하고 예민한 편이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임신 계획도 당분간 미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여성은 그날 이후로 일에만 전념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 달 뒤에 여성이 이제 퇴근을 했는데 남편이 컴퓨터를 하다가 깜짝 놀라더래요. 그래서 이 여성이 좀 순간 흠칫했고 의심이 들어서 남편이 잘 때 몰래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잠이 든 남편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지문 인식을 풀었는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눈물을 흘리면서 사이트를 끊었다는 남편은 일주일 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문 인식하면 안 돼. 패턴으로 해야 돼. 패턴으로 하든지 번호로 하든지. 자, 교수님. 네. 아, 이게 진짜 사람들이 끊기 어려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 술, 도박, 그리고 뒷담화. 그러니까요. 그 뒷담화 근데 안을 뒷담화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다가 무슨 글까지 올렸냐면요. 이번에는 우리 아내가 바람 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3살 연상의 직장 상사하고 썸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아내 회사 이름을 올리고 대충 그 아내가 누군지 다 추정이 가능할 만큼의 약간 정보를 올리면서 혹시 이렇게 뭔가 바람 피고 있는 것 같은 증거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쪽지 좀 달라, 제보해 달라 막 이렇게 말을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아내로서는 좀 현실적으로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상사하고는 정말 업무 외 얘기는 한 적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참다가 못 참고 이혼을 하자라고 이혼하자. 얘기를 당연하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남편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난 그냥 비밀일기를 쓴 것뿐이다. 익명으로 그냥 하소연을 좀 한 건데 이게 그 누구한테 피해도 간 것도 없는데 왜 이러냐. 나도 억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남편인가 악플러인가? 자,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별별 극장에서 보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레디 액션! 당신은 소심한 게 아니라 악랄한 거야.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지? 다혜야, 이혼은 안 된다. 나는 니뿐만이 없다. 그 비밀 일기장이다. 솔직히 그 훔쳐면 니도 잘못한 거 아이가? 뭐라고? 당신 우리 엄마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 엄마! 그래 경기도 사는 아줌마입니다. 미안해요. 아, 참. 그렇게 내 반찬은 맛이 없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은 쪘어? 자네 그 반찬 다 먹었잖아. 살은 결혼 전부터 막 엄청 쪄가 있었잖아요. 알잖아요. 장모님, 우리 솔직해집시다. 장모님도 그 장인어른 욕하는 거 나 많이 들었거든요. 뒤에 가서는 뭐 다 욕하는 거 아닙니까? 나랑 똑같잖아요. 아, 됐어. 당신 나 험담할 땐 좋았지? 조만간 후회하게 될 거야. 아, 좀 봐도. 비밀 일기장이라고. 아,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내 험담글 무려 300개나 올린 이 남편. 뭐 이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명예훼손죄 이거 뭐 할 수 있느냐 이런데. 자, 일단 박 변호사님. 글쎄요, 좀 범죄가 되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약간은 이분 관심을 좀 받고 싶어하는 우리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아, 관심. 그래서 좀 지어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어내는 건데 그냥 생짜로 지어내면 안 믿으니까 기본 바탕은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래 봅니다. 형 재밌어 이러면 막 더 막 제 아는 살붙이고. 분 중에 그런 분도 비슷한 분이 좀 있는데 정말 고의적보다는 온라인상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네임드 그러다 보니까 더 그냥 지어내면 걸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토대로 좀 지어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어내려면 좀 더 안 걸리게 지어내야 되는데 너무 기본이 드러나기 때문에 험담으로 보이잖아요.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은 어떤 처방전을 내고 싶으십니까?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습관화하는 게 심각합니다. 이게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뒷담화. 그래서 진짜. 이런 분들은 혼자 고치지 못하니까 우리 박상희 교수님한테 오셔가지고 심리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교수님 혹시 최근에 뭐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그
그 심리 상담소 혹시 뭐 홍보 이사 같은 걸로 취직하셨나요? 아, 그러시지는 않고요. 근데 좋은 얘기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분의 얘기의 종합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직면을 해서 누군가랑 갈등을 못 처리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새치기를 한 사람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직면으로 얘기해서 내가 할 말을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는 막 권력도 얻고 싶고 관심도 얻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사실 더 본 모습에 가까운 건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모습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 본인의 주장을 잘 못하는, 할 수 없었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이혼도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시겠지만 이 사람 인지행동 치료가 본인의 인지를 좀 깨달아서 행동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자기 주장 훈련,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운다던가 이런 좀 과정을 일단은 좀 거친 후에 그다음에 이혼을 생각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신 모양이에요. 네, 가족들 의견을 보면요. 선하고 정직하게님은 그냥 이혼하세요. 나중에 더 큰일 납니다 하셨고요. 이호수님, 앞담화는 왜 못하고 뒷담화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SB님은 직접 말을 못하니까 못 보는 사람들 모인 곳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한 거 아닐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혼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